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팀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고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듯 합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시죠. 현대 CEO 인베스트 데이 자료에 보면 배터리 솔루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꽤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기술 차별, 안전 이런 게 있죠. 최근에 안전이 강화되고 있고, 여기 보면 전고체란 말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검색해봐도 없더라고요. 차세대 배터리 연구 가속화, 전고체 배터리 개발 거점 활용, 어왕연구소 내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 완공, 올해 끝 12월까지입니다. 지금 짓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전고체에 대한 내용은 없고, 요 케미스트리 미드니켈 관련된 거는 제가 따로 엔진TV에서 언급을 한 것 같고, 자, BMS 관련된 진단, 방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고체 말은 여기 딱 한 군데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자, 전자신문에 8월 27일,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이 전고체 로드맵 이 사진 한번 봤으면 싶은데, 전고체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서울대 배터리 공동연구센터, 요거 기술을 근거로 해서 어왕, 생산 센터를 만드는 걸로 보입니다. 자, 향후 자체 생산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여긴 이래 돼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의견이 있더라고요, 보니. 경기도 어왕연구소 내에 전고체 배터리 생산 설비 구축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 것. 전고체 배터리를 시험 생산할 수 있는 파이로 라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시험 생산할 수 있는 파이로 라인을 비롯해 개발, 분석, 측정할 수 있는 설비도 준비 중이다. 공정 장비뿐 아니라 자동화 물류 장비도 포함돼. 이거는 화성으로 보입니다. 포메이션까지 들어있다라는 거죠. 상당 수준의 자동화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장비 반입이 마무리되는 연내 가동이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꽤 규모가 큰 것인데, 삼성 SDI 파일로트 라인보다 크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죠? 삼성 SDI 규모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상당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 자, 정의선 회장이 이재용 회장과 같이 천안 공장에 가서 봤던 라인이 전고체 라인이다라는 썰이 있었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 사고, 안전 등 문제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개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 내용은 양산으로 이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뉘앙스 정도만 나오는데요. 자, 여기 5월 인터뷰가 있습니다. 김창환 현대차 전무. 이분이 전동화 에너지 솔루션 담당,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총괄 기술, 따지고 보면 이 SK온이나 그 LG엔솔의 최대 고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이 결정권자입니다. 여기 보면 개발 목표를 2030년이라고 물어보니까 자, 너무 느리다, 더 빨리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에 반해는 2년가량 앞당기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업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전기차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목표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배터리 개발 총괄이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라는 거죠. 제가 좀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많은 업체가 28년 전후, SDI는 27년이죠. 자, 이런 어떤 자동차 업계 간의 목표 일정이 공유되는 거죠. 자, 뒷부분에 보면 올해 말 24년 말에 현대차 의왕연구소에 전용 개발 조립 테스트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생산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일까? 앞부분에 보면 알겠지만 SDI급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생산량이 현재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자, 적용되는 전기차 숫자가 10,000대, 100,000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초기에 한 100대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생산 시설이 어느 정도 돼야 될지 꽤 크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리튬 메탈 배터리가 현대차 그룹에서 미래 기술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리튬 메탈. 이 부분도 이제 SES라는 기업과 연결되는데, 그건 뒤에서 조금 연결해 보면, 여기에 보면 또 전고체도 있지만 저가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것이다. LFP냐 미드니켈이냐, 요 두 가지죠. 하이니켈 중요한데 그 외에 포지션이 꽤 있다는 거죠. 미드니켈, LFP, 그 다음 전고체라기보다 더 뛰어난, 여기에서는 리튬 메탈 배터리라고 했죠. 자, 현대차가 특허도 대단히 많이 출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서 보면 23년 12월이죠.
현대차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 그림에 보면 특허 출원한 거 미국의 접이식 폴더블 전고체 배터리. 좀 특이한데 토요타의 바이폴라하고도 좀 유사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따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스터디를 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내용이 구조가 단순해 대량 생산에도 적합하다. 대량 생산이 목적이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에너드 프리 기술도 특허 출원을 했다. 그리고 작년 특허 보유 규모는 세계 6위권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어떻게라도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전에 이건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배터리 내재화에 9.5조 투자해서 여기도 보면 전고체 LFP 개발이라는 내용을 아마 영상을 만드는 적이 있는데, 굳이 내재화 해야 되느냐 하는 제가 그렇게 의견을 내었죠.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보면 203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9조, 거의 10조를 다 투자할지는 알 수는 없죠. 이거는 계획일 뿐이니까. 여기 보면 온 소재에서부터 재활용, 전체 밸류체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배터리 생산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꼭 들어있는 게 전고체, 리튬 메탈, LFP 기반 이 세 가지입니다. 전고체 리튬 메탈은 빠지지 않고 있죠. 자, 최근 삼성 SDI, BMW,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샘플 B 관련된 기사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베스팅에 있고, 여기에 이제 현대가 언급이 안 돼 있죠. 슈퍼카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제네시스급에 넣기에는 너무 비싼지, 하여튼 여기에는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리튬메탈, 자, 계약이 되어 있는 기업이 SES-AI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SDI 전고체 양산 독점 영상에 여기 들어있는데, 이 SES-AI도 이게 리튬메탈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산은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술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술이 구현되는 곳이 자, 현대차 의학연구소의 생산시설에 이 리튬메탈 배터리가 중요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연결해 보면 SES의 기술이 여기에서 어떤 양인지를 모르겠지만 생산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일단 현대차는 전고체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기술은 리튬 메탈 배터리이다 라는 거. 자, 일단 삼성 SDI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는 다소 고가의 자동차, 슈퍼카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 시점에서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저의 추정입니다. 자, 향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